과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수요일 저녁에 유쾌한 과학 수다. 과학과 친해질 준비 되셨나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여러분은 과학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학은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매 순간 과학은 우리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스며 있는 과학, 그리고 과학이 가져다줄 미래를 오늘부터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역사, 음악, 미술, 아니 정말 연구는 언제 하실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관심과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경계를 넘나드는 과학자 이정원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관심사가 많아서 경계를 넘나들고 있긴 한데 방송국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과학과 썸 타고 싶은 여자. 과학의 감성을 담아서 소통하는 과학 퍼포머 이나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과학 퍼포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바로 과학을 다양한 공연 예술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뮤지컬 배우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과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한 소절 노래해봐도 될까요? 너무 좋은데요? 들려주시면 좋죠. 네. 과학은 꼭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밀당 잘하는 과학이랑 앞으로 제대로 한번 썸 타보겠습니다. 그럼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뭐 하신 거죠?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주제를 보여드렸는데. 저기. 네, 저기 세상에? 네. 저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 봐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보이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 자동차 시장을 최근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요즘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 자동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막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들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사랑에 빠진 교수 이호근입니다. 와, 자동차와 사랑에 빠진 교수님.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는 역시 배터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고 계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혜진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류고사를 꿈꾸는 자칭 날라리 과학자 김혜진입니다. 와, 날라리 과학자님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뭔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라는 게 일단은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구동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내연기관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연료 탱크가 있어서 경유나 휘발유를 넣어서 달렸죠.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는 엔진 자리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해서 바퀴를 돌려주고 결국은 기존의 자동차의 구동력을 배터리와 모터로부터 얻는 게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 다들 타보셨어요? 저는 이제 전기 자동차는 뭐 시승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고 현재 수소 전기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타보지도 못했고요.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날라리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탈 차가 없는 뚜벅입니다. 그런데 면허는 10년 전에 따서요. 장롱 면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가 굉장히 갖고 싶은 지금 시기예요. 저도 한 2년 전쯤에 차를 바꿨는데요. 그때도 고민을 했어요. 이제 막 전기차가 부상되고 있었을 때여서 그러다가 아직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내연기관 차를 고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요. 아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안전한가?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차가 없는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차를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가 왜 이렇게 갑자기 대세로 떠오르게 된 건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과 뭐 미세먼지, 건강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부터 기존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니까 벌금을 내라.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3조, 4조 돼요. 우리나라 기업체만 해도요. 또한 우리나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인가 4년부터요. 10년 계획으로 자동차 메이커는 판매 의무제도,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제도를 이미 10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지만은 현재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을 구동해가지고 움직이는 내연기관 쪽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술이 있다.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건강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쪽에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연기관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친환경적인 거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은 전기자동차도 지금 기술로는 어느 정도 구동이 되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시대적인 흐름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요즘에 정말 전기차 시대가 시작됐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주변에 급속 충전기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충전기 찾는 게 진짜 일이었는데 요즘엔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친환경이다, 뭐 보조금이다 이래도 성능이 좋아야 네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건데 전기차 자체의 성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성능은 일충전 주행거리가 처음에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충전 주행거리라는 것은 차를 한번 충전해 놓고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냐인데 초창기 모델들은 130에서 160킬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초창기의 어떤 주행거리에 대한 문제가 이미 사라졌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충전 시간만 문제일 뿐이고요. 승차감, 가속력, 각종 소음 진동 이런 편의시설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의 성능은 이미 내연기관차를 능가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슈퍼카 같은 그 지표로 제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0km, 시속 0km에서 예, 예. 100km까지 올리는 시간. 네. 그게 요즘에 전기차가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 같던데. 네. 실제 모터와 배터리 이용하기 때문에 초반 토크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가지고 가속력 같은 부분은 내연기관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긴장하는 게 기존의 좋은 엔진을 바탕으로 만든 슈퍼카 업체들이 최근에 전기차의 등장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그러면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차군요. 충청도 사람들은 항상 듣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예. 근데 맞으셨습니다. 부웅하는 그 소음이 또 없어져가지고 그것도 좀 아쉽긴 해요. 처음에 영국에선가 제가 차 메이커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러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특정한 사운드를 비행기 소리 비슷한 걸 넣어줬거든요. 윙 소리가 나게.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차가 다가오는데 뒤를 안 보고 하늘을 쳐다봐가지고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일반 운전자들, 일반 보행, 특히 연령대가 높아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충분히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여담이지만 최근에 국내 제일 큰 기업체 자동차 메이커에 임원진으로 스카웃되는 분들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아까 전공이 뭐라고 하셨죠? 성악가, 뮤지컬. 음악가 네. 이런 분들이 그 사운드에 대한 연구 이걸 디자이어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스카웃돼 가서 가끔 새로 임원진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전공이 예전에는 기름쟁이, 공돌이 이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도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영 씨 그런 곳에서 뵙는 거 아니에요? 이나영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나영 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받은 대본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박사님만 알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문가들을 모셨지만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퀴즈 정말 좋습니다. 틀려도 재밌는 게 퀴즈 아니겠어요? 네. 상품이 있는 거죠? 상품은 여기 제작진께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사진을 2장을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네네. 받아서 한번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여기로 이렇게 그렇죠? 받으셨나요? 어딨죠? 네. 저처럼 받으셔야 돼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동차 사진 네. 2장을 보내드렸는데요. 아주 오래전 사진인데요. 이 두 자동차 중에 하나는 전기차고 하나는 내연기관 차예요. 바퀴가 3개짜리와 4개짜리 중에 전기차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퀴 4개. 저는 바퀴 3개예요. 투표를 하는 건가요? 3개와 4개 하나씩 나왔습니다. 저는 3개. 저는 4개 갈게요. 와, 2대1입니다. 2대1인데요. 제가 볼 때 초창기 사진이다 보니까 4바퀴로 되어 있는 3명이 타고 있는 게 내연기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피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각종 기계 부품이나 결국 최근에는 엔진을 작게 만들 기술이 있지만 그 당시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컸을 것 같고, 배터리나 기계 부품이 좀 단순화되면서 3륜차를 보면 밑에 체인이 있거든요. 모터하고 연관된 게 이 체인이 아닐까 확대해 보면, 그래서 이게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찍었습니다. 답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바퀴 차가요. 1886년에 개발한 최초의 내연기관 차라고 해야 되는 차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네요. 네 바퀴 차가 그보다 2년 전에 음. 1884년에 개발한, 아마 그때쯤이 거의 처음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전기차가. 아니, 일단 그 시대에 그렇게 전기차가 심지어 2년이나 먼저 나왔다고요? 아니, 실제로 개발된 것은 훨씬 더 전이에요. 훨씬 더 전이죠.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저도 처음 봐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큰 차가 사진 화질이 더 좀 안 좋네요. 구리네. 이걸 봤어야 되는 거구나. 먼저 만들어진 게. 그런 또 비법이. 네. 보면은 지금 전지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지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배터리의 역사? 이집트인가 뭐 로마 시대 때 뭐 이런 거에서 깨진 도자기 같은 건데 이게 바그다드. 최초의 뭐 그런 예, 거 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오, 한 정말. 2000여 년 전에 페르시아 쪽 문명에서는 이제 간단한 전지라는, 아마 이제 그게 술이라든가 이런 거 발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전지를 사용했다는 게 고고학적 유물로 나왔고, 과학적인 기록에 보면은 1800년, 그러니까 19세기 초 막 시작할 때 볼타란 이태리의 화학자 볼타라는 사람이 볼타 전지를 개발한 것이 처음에 이제 인류 과학기술 사상 처음에 이제 전지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전에 전지는 이미 사용됐었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냐 1차 전지냐라는 그런 전지의 개념이 들어가고, 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전기차가 먼저 개발이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쯤에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문제 또 있나요? 네, 한 장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 예. 차에 손을 짚고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일까요? 뭐 백투더 퓨처 영화에 나온 주인공처럼 네, 생겼군요. 마치 근데 자동차 이거는 홍보 모델인 것처럼 서 있는 분이 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저희 그 공대 출신 분들은, 과학하신 분들은 에디슨 사진하고 아인슈타인 사진은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에디슨은 그렇습니다. 예. 에디슨이 총 1000개가 넘는 특허를 제출했어요. 네. 그리고 10대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게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에디슨이 만든 세대 자동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우리나라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강릉의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에 에디슨이 만든 전기차 중에 한 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자막으로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이번에도 100년쯤 전에 1900년대쯤에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100년 전에 그렇죠. 2250달러면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가격이었을 것 같고요. 거의 그럼 최상류층만 탈 수 아주 있을 것 같아요. 최상류층인데 이제 귀부인들이 타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사치품, 고가품 그런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의 자동차는 1900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모델이에요. 어. 그 당시에 이미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38%, 3분의 1이 넘는 점유율을 그러네요.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2030년이 돼야 판매되는 차량의 25에서 30%가 전기차일 가능성이 좀 있다. 앞으로 10년 후를 보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100년 전에 38%가 전기차였다라고 하면 뭐 지금 생각하는 거 이거 역사가 뭐 회귀한다 뭐 좀 이상하네 좀 느낌이 좀. 그 자동차가 가격이 $850였다고 하고요. 지금 최상류층들이 타는 특히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조용하고 진동이 없어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깃털이나 레이스 장식을 튜닝을 해가지고 타고 다녔던 차가 한 2배, 3배 높은 가격으로 800에서 $1,000 미만의 베이스를 가지고 튜닝을 거쳐서 고급스럽게 하고 바람도 안 들어오게 실내 밀폐되게 하고 이러면서 그게 가격이 거의 그렇죠. 2~3배까지 올라간다는 네. 얘기네요. 우리 학생들이 이때 태어났어야 튜닝으로 좀 돈을 버는데 요즘 튜닝 시장이 너무 늦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전기차가 왜 사라지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졌는데요. 대규모 유전 개발을 통해 가지고 연료비 결국 내연기관차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대폭 낮아졌고 그러한 것들이 산업화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용이나 어떤 접대용으로만 사용되던 자동차 아니면 초고가의 귀부인들이 쓰던 자동차가 일반 셀러리맨들한테 보급형으로 팔리게 된 게 포드의 모델 T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최초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거죠. 수공으로 만들던 자동차가 그러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일반 직장인들이 탈 수 있는 시대가 급격하게 도래하면서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이제 몰락을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그 우리가 전기차를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그 에너지 성능, 에너지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배터리 자동차에서 트럭이라든가 큰 트럭이라든가 대형 버스,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구현하게.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800년대, 지금 뭐 대략 200년 전, 150년 전에 배터리 기술로 봤을 때 그런 배터리가 자동차를 내연기관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었을 테고 이때 그 충전이라든가 전기를 이용한 충방전 시스템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퇴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그 시대에 일찍 나왔지만 사실 정말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 요즘에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그렇다면 정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전기차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자동차다, 보급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었고요. 친환경인 이유가 결국 석유를 쓰지 않고 저 배터리를 쓰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까지 이제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니까 급히 밥을 한두 숟갈 먹고 이제 조금 시장기가 돌아서면은 그때 이제 맛을 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음식이 맛있네. 똑같은 거죠. 너무 배출가스, 스모그 이런 게 심각하니까 전기차로 확 전환은 했는데 그 전기차에 충전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돌려야 된다? 이만큼 넌센스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과정 배출가스를 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를 어떤 에너지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이 지구 온난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쓰는 전지는 리튬이온 2차 네. 전지인데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짧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전지라는, 지금 이정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누게 되고요. 1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를 우리가 1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전지는 충방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튬 이온 전지만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미 니켈 카드뮴 전지가 있었고 니켈 금속 전지가 있었고, 겨울철에 시동안 걸릴 때 배터리 가루라고 하잖아요. 그 배터리가 보통 납축 전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 축전지 형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좀 더 가볍고 유용한 전지로 만든 것이 이제 리튬 2차 전지인데, 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3번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벼운 금속이거든요. 가장 가벼운 금속이고, 이거는 또 굉장히 물러요. 우리가 칼로 자르면은 큰일 나겠지만 칼로 자를 정도로 굉장히 무른 금속이고 물 위에 뜨는 밀도가 낮은 금속인데, 이러한 리튬을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어떤 전자 에너지의 캐리어, 운반체로 사용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리튬 2차 전지의 개념인데요. 그 구성을 보면은 2차 전지는 양극이 있고 양극재가 있고,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다음에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이 있고 음극재가 있어요. 양극재는 우리가 보통 이제 니켈, 망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합금 형태로 많이 산화물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음극재는 이제 탄소 계열이라든가 이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흑연.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만나면 폭발하면 안 되니까,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분리막이 있고, 그러면 요 양극에 있던 리튬이 음극 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충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층상 구조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리튬이 층상에 있다가 이 리튬이 이 전해질을 통해서 가면은 이온으로 변화가 돼요. 분리막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온으로 된다고 하는 놈은 하는 얘기는 전자를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자가 흐르는 것이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전기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배터리 소모가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리차저블, 그러니까 충방전을 통해 갖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리튬 이온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그럼 1차 전지는 한 번 가고 나면 돌아오질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에는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이죠. NA라든가 칼륨, 포타슘 같은 경우를 이용하자라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리튬보다는 요 애들이 뭐 전자도 똑같은 일족이니까, 하지만 무겁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운 거, 뭐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걸 쓸 때는 조금 무겁고, 또 부피가 커서는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리튬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유용한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덕분에 약간 짧고 굵게 네.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배터리 현 주소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자동차, 핸드폰, 태블릿 뭐 이런 거 사용하는 모든 걸 볼 때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18%가 K 배터리 한국산이고요. 전기 자동차만을 보면은 LG나 SK나 삼성 이런 3사가 K 배터리라고 해서 약 34%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그걸 더 큰 의미로 보는 게, 최근에 뭐 중국인의 CATL이나 이런 회사가 1위로 올라섰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시장 규모가 25배가 커요. 그러니까 중국에선 내수 시장에만 판매를 해도 25개국 수출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량이 제일 많다라고 해도 그냥 기술이나 성능은 떨어지지만 국가 보조금이나 정부의 정책 때문에 중국 시장에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좋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주는 배터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탑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특출난 기술, 선도적으로 초격차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 개발을 미리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박사님 같은 분들이 네. 예, 날라리 과학자들이 너무 열심히 예전부터 남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시대부터 이런 것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떤 배터리의 강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이용하는 배터리 자동차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2차 전지 생산 원가보다 싸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가전제품이라든가 전자제품,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2차 전지는 소형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대형으로 자동차라든가 뭐 드론, 심지어는 이제 뭐 잠수함 같은 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거만큼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값이라든가 뭐 기술 이거를 따져봤을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대 지금 나오고 있는 배터리 이용한 전기 자동차도 경제성이 없죠.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본다 하면 그렇지만은 지금 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또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또는 앞으로 가야 될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반도체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쌀을 찾아야 되는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고 저희 같은 연구진들도 그런 것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발전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새삼 날라리 과학자님 존경합니다. 아니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전기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기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 이나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전문가와 배터리 전문가분들이 두 분이 앞에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거라 안 물어보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나영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을 잠시만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만 제가 콕콕 선별해 봤는데요. 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번개와 네. 비. 전기차 하면 혹시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번개가 치거나 비가 오는 날 충전하면 혹시 감전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 하신 거죠, 질문? 네네네, 그럼요. 실제 요거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번개라는 것도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 오는 날 큰 나무 밑에 있다가도 나무에 번개가 쳐서 벼락을 맞으면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벼락 치는 날 이게 도체이기 때문에 절대 골프채 들고 흔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벼락이 치면 그건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습도가 많은 날 위험하나 저는 좀 이렇게 좀 따로 해석을 할게요. 그런데 당연하게 그 플러그 같은 것들이 다 절연체로 충분히 다 고려를 해서 빗물 같은 것도 잘 빠져나오게 설계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하게 체결되지 않으면 전류가 아예 흐르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벽하게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잠시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전류가 흐를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은 되어 있고 혹시 어디서 쇼트가 난다고 그러죠. 통전이 되면서 전기가 방전이 돼서 위험성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 셧다운 돼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짠! 네, 뭐죠? 전자파. 네. 혹시 전기차다 보니까 저도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요. 전자파가 많이 나오진 않나요? 진짜 많은 전자파라는 분들이. 거는 항상 있는 거죠. 우리가 꼭 전기 자동차여가지고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항상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를 쓰는 이상은 항상 전자파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터리를 이용한 또는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 그렇군요. 안전하게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짠! 스피드. 저 스피드 즐깁니다. 아니, 저처럼 이렇게 진짜.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 물론 제한 속도는 꼭 지키셔야죠.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스피드를 좀 즐기고 싶을 때 이게 전기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지는 않을까요? 저도 맞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처럼 안에서 연료가 타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기가 모터를 구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스피드가 빠른다는 얘기는 내 바퀴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가속을 한다 하면 이걸 빨리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터가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쪽에 많은 전압이 걸릴 테고 에너지가 갈 테니까 그런 배터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전이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충전에 완충을 했고 500km를 갔는데 내가 과속을 했다 그러면 한 2시간 만에 250km 가가지고 절반 정도 가가지고 다시 또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충전의 시간이 굉장히 잦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잘 계산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짜자잔. 수리비네요. 이 얘기 들었어요, 저. 그 전기차 수리비가 넘사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만큼 뭐 새 차를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가요? 이제 배터리 가격이 워낙 큽니다. 차량 가격이 거의 절반이다, 40%까지 배터리 가격이 차지한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에는 위치가 뒤틀어지고 공기 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면 이게 화재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팩에 손상이 있다면 전체 교체해야 돼요. 그 비용이 차량 가격의 반인 거죠. 단편적으로 대형 사고 시에 들어가는 수리비로 보면은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나영 씨 보따리가 사라졌어요. 끝인가요? 끝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죠?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네네. 아니, 질문이 상당히 좀 신선했고 실제 꼭 이런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걸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오셨고 그런데 제 시간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질문이 또 있습니까? 과학 뮤직. 퍼포머. 그렇습니다. 과학 제가 퍼포머. 과학을 퍼뜨리는 과학 퍼포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인 만큼 제가 어떻게 과학을 퍼뜨리고 있는지, 과학을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과학 퍼뜨리오를 소개합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전기로도 달려가지요.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달리는 전기 자동차.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이부저고 복잡하건만 전기 충전 하나로 도로 위를 싱싱 달린다. 도로 위에 파란 번호판 누가 봐도 전기 자동차. 소음 없고 매연도 없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이곳저곳 복잡하건만 전기차를 타고서 도로 위를 싱싱 달린다. 전기차를 타고서 도로 위를 싱싱 달린다.
이제 진짜로 우리 전기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막 우리 충전과 주행거리 이게 앞으로 미래의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 또 뭐 스피드가 높아진다든지 겨울에 뭐 이럴 땐 주행거리가 더 짧아진다 얘기가 있거든요. 가까운 미래에 좀 우리 주행거리가 길어질 날이 좀 얼른 오지 않을까요? 실제 뭐 결국은 배터리 기술에 달렸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후보군이 있겠죠. 가장 유력한 후보군. 빠르면 5, 6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 게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습니다. 좀 무겁네요. 네. 근데 이 배터리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 분야의 날라리 과학자, 이걸로 늘 일생을 함께 하시는 박사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너무 과신 액션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 왜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액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액체가 유기용매예요. 또 리튬이 공기 중이라든가 수분을 만나게 되면 굉장한 폭발성을 갖고 있고 화재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외부 충격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보다 안전적이고 안정성 있는 배터리는 뭐냐? 전해질이 항상 문제니까 전해질을 그럼 고체로 바꿔보자. 그러면 고체로 바꿨을 때 뭐가 이점이 있는가? 일단은 폭발할 위험성이 없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이 없고, 그다음에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무게도 더 줄일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용량이 현재 액체 기반 전해질 기반보다 2배 정도가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고체 전해질을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건 3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황화물 계열. 두 번째가 이제 산화물 계열, 무기물 계열에서 그 산화물 계열의 전해질을 연구를 시작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각각의 3가지의 장점이 다르게 있어요. 황화물은 액체 전해질만큼 전기 전도도가 좋다라는 것이 있고, 산화물 계열 같은 경우는 대용량에 적합하다. 고분자 계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플렉서블 자유 변형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죠. 그 갖고 오신 거를 자르거나 구겨도 작동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게 여성분들한테 여름에 손선풍기예요. 여기에 이제 건전지 대신에 최근에 개발한 전고체 2차 전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지금 넣은 거고. 돌아가요. 바람도 나오고. 네. 시원하신가요? 그 다음에 네, 시원해. 이쪽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 통에다가 말아가지고 해도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고체 전지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만든 뭐 장점 좀 자유롭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예. 수 있다. 그래서 설령 뭐 이거를 이렇게 구겨도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아직 이제 뭐 시작 단계고 자동차에 적응하기까지는 대용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도 있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린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 있잖아요. RC카 같은 경우 저희가 개발한 배터리를 이렇게 차체 같은 데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운행이 되죠. 아, 네. 날 수도 있고 운행이 되죠. 아, 네. 이렇게. 그다음에 잘라도 그러면 되느냐. 아까 뭐 구겨도 됐으니까 특히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현재 액체 기반 같은 경우에서는 폭발하거나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 해도 상관이 없다. 안 요거를 위험하다고요? 네. 이렇게 뭐 잘라내도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는 거예요? 예예.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잘라놓고 구동을 해도 구동이 돼요. 아. 그러고 제일 문제가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근데
아, 그럼 자르면 용량은 줄어들었겠네요. 그만큼은 조금 그래서 줄어들죠. 출발할 때 윙 소리가 전 옆에 있지 아까보다 약간 작게 들려요. 그 자르고 까도 공기 중에 노출이 돼도 이렇게 오액이 되죠. 작동이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전고체 전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요. 제가 하나씩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 얇은지. 이게 보통 저희가 5개를 적층을 했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데 요 정도가 한 5개 정도. 5개가 이 정도라고요. 예. 아, 지금 이게 5개인 예, 거예요? 5개를 싼 거고요. 이게 1mm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엄청 얇은데요? 0.7mm 정도 나와요. 그렇죠. 이게 구부러지고 잘라도 된다는 거 너무 뭐 신기하고. 옷이나 배낭 만드는 거 생각했어요. 배낭 같은 거 만들어서 네, 등에 예. 메고 극지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오지 갈 때 핸드폰 배터리 뭐 한 달 쓸 수 있게 이걸로 배낭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동차로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현재 배터리보다 줄어들고 무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남아있는 공간 같은 경우를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 내장재, 지붕이나 루프 같은 데다 다 집어넣어도 되고 시트 안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이즈에서 전체적으로 내부 공간이 훨씬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겉 사이즈는 비슷해서 주차하기에 편하면서도 실내 공간은 대형의 버금가게 크게 뽑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각종 편의 장치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이라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저는 근데 약간 아까 궁금했던 게 액체 전해질에서 이제 고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자가 흐르는 게 좀 덜 잘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어때요, 실제로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전하의 이동도라든가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에서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나빠요. 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액체 전해질 수준만큼 되는 거를 개발을 하고 끌고 온다가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도 엄청 희망적인데요. 네.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자동차 배터리 용량이나 사이즈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미래형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게 접히니까요. 네. 자동차도 왜 좁은 데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약간 좀 줄어들었다가 사이즈 같은 경우. 네네네. 늘렸다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상상의 나래를 네네네. 지금 펼쳐봤습니다. 예. 어떠세요?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냥 다 구부리고 휘어도 다 작동하는 네. 거니까 주차할 때 모양을 그냥 확 줄여가지고 키는 높이더라도 폭을 줄여가지고 쏙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저는 일단 가까운 미래에는 되게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모양들 그런 것들이 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측면에서 네네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영화 뭐 데몰리션맨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 네네. 있잖아요.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쪽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죠. 뭐 하늘을 드론의 날개 같은 경우에다가 이거를 부착해가지고 조금 채공 시간을 오래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뭐 전기차 같은 게 이렇게 어떤 에너지 면허만 해결이 되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전기차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은 하나의 주거 공간의 일부라고 아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킹 스테이션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은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대도시에 직장이 있다고 가까운 데 집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집은 예를 들면 대전이면은 여기서 공주나 전원주택 같은 데 있다가 아침에 뭐 서울이면 원주에서 차에서 자면서 출발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를 타고 왔지만 차가 집하고 바로 결합이 되면서 차 문이 열리면 바로 내 방이고
내가 조금 전까지 듣던 음악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음악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고 내가 문서 작업하다가 차 쪽으로 휙 던지면 아까 제가 배터리 힘들게 꺼낸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 이어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거 공간의 생활 공간하고 자동차하고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변화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발전이 탄력을 받으면 그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용량을 2배로 늘리는데, 높이는데 걸린 시간이 지금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10년 정도가 2배 정도 높이는데 2차 전지가 처음 제한되고 상용화되고 소니에서 상용화되고 지금 사용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용량이라든가 어떤 기술 또는 과학의 발전 같은 경우는 그 10년보다는 더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고체 전지가 저거는 그냥 호기심 많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앞에 와 있고 현재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거를 이제 자동차라가는 중대형으로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마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전기차는 뭐다? 라고 한 가지씩 넣어서 한 문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기차는 환경이다. 그리고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멋진 말씀이신데요. 저는 전기차는 현실이다. 미래가 아니다. 좋습니다. 전기차는 플랫폼이다. 네.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용화될 줄 아무도 몰랐었던 것처럼 전기차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하나만 해볼게요. 네. 전기차는 내 거다. 저 내 거이고 싶어요. 드디어 결정하셨네요? 네, 미래에 제 차가 될 예정.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 차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전기차는 미래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위한 플랫폼이고 사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실은 많이 안다고 좀 건방을 떨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와서 정말 많은 지식을 얻고 새로운 사실 알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기차 꼭 타고 싶네요. 갖고 말 거예요. 저는 얘기도 재밌었지만 아까 통기타와 하모니카로 하시는데 발성은 뮤지컬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진짜. 고급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유쾌한 과학수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두근거리는 마음 첫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과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과학은 원래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아니더라도 뭔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즐거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이 그런 즐거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과학 이야기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알찬 과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C.